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 편만 들던 낡은 체제 끝내겠습니다. 정권 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커다란 성벽이 있습니다.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흙탕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백신 프로그램 만들 때 그 열의로 부정과 불이 부패한 낡은 체제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 안철수,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정치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하고 청와대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또 국회는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제일 위에 계십니다. 그 다음이 국회입니다.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국민주권, 상권분립의 정신입니다. 저는 정치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해야 합니다. 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조직화된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개혁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특권과 관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 미래는 없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데 정부 재원을 우선 쓰겠습니다.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습니다. 특권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불공정한 기득권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 시스템을 선순환하는 복지로 바꾸겠습니다. 동일 가치, 동일 노동 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부터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힘을 앞세워 하도급 업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 고용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 구조는 우리의 법과 정책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으면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법 곳곳에 숨어있는 특권과 독점 체제 바꿔주십시오. 또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습니다. 권력 분산, 상호 견제,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독재하에서도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이나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민주주의, 아직도 허약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굳건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누구라도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 정책, 남북 관계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북 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북한은 행동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로부터 6.15 선언, 14선언, 그리고 남북한 미, 일, 중, 러가 함께 합의한 9.19 공동선언의 합의 정신입니다.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모두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작은 차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는 전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을 기준으로 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전쟁과 정치의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탄식하는 국민들의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주의 주장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국민의 눈물과 고통 앞에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세력의 이익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차라리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겠죠. 말은 무성하고 실천하지 않는 정치, 그런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국민의 결심이 저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선거 때 급조한 무상보육 정책을 몇 달 만에 뒤엎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까? 정치는, 정부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거창한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정치의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책 실행이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과 정책은 진심일 때 삶을 변화시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겠습니다. 진심의 정치가 새로운 변화를 만듭니다. 안철수의 진심캠프는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책을 만들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500여 개 포럼 개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다듬고 반영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 참여의 과정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세워둔 지금 정부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8월 78의 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양 의무자인 사위가 취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취직을 했지만 할머니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런 일 앞에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댈 게 없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렵고 어르신들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비정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 제 꿈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만 있으면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서 이분들을 돌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노인 가난을 제로로 만드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최소한 10년은 걸리겠죠.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궤도를 벗어난 아폴로 13호 같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나사를 떠나 우주에 발사된 뒤에 문제가 생기자 나사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복합적 사고 원인을 분석해냈고 아폴로 13호는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는 서로 뒤얽혀 복잡합니다. 문제 해결을 중심에 놓고 각 부처,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될 때 비로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궤도를 바로잡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혼자 나라 끌고 가는 시대 끝났습니다. 전국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 답을 찾는 대화와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통령이 군림하고 통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협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야 국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동안 저는 민심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와 안철수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